네, 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기후변화 주제 수업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지구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학습 요소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3가지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 회원가입이나 이런 별도의 절차 없이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보시면은 A Year in the Life of Earth, CO2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당연히 CO2의 연중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화 사이트입니다. 자, 조작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왼쪽 위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관련된 영상이 재생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색깔을 통해서 CO2의 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06년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1월 달부터 이렇게 CO2의 움직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선생님들께서 휠키를 통해서 이렇게 지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로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팅을 해두고 확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은 CO2 농도가 높은 지역이 붉은 계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월달, 5월달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CO2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2의 기원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쪽에 위치한 중국에서 기원하는 CO2 유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요소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렇죠. 편서풍이라고 하는 지구의 타궐풍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차 여름이 되면서 CO2 농도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북반구의 CO2 농도가 이렇게 감소한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북반구의 경우에 CO2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현재 여름철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죠. 반대로 남반구 겨울일 때 CO2 농도가 남반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각화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지구의 전 지구적인 규모에 불고 있는 바람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대체로 서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CO2가 많은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편서풍에 의한 현상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위도 지역을 살펴봐도 서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CO2 농도가 높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1년이 한 바퀴 다 돌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을 이렇게 세팅한 상태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지역을 세팅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CO2 변화를 살펴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한 굉장히 많은 수업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지금 이 자료는 연속되어 있는 시계열적 자료로 끊어지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월별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나라에서 CO2 변화가 연중 어떻게 변화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각화 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데이터들은 표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CO2 농도의 계절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두 번째 자료도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Century of Surface Temperature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구 표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주는 시각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자료도 마찬가지로 표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는 지금 보시는 이 기다란 막대기가 온도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시는 게 있으시죠?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크롬의 번역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된 상태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1910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구본을 돌려주시면은 각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휠키로 확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을 한번 다른 시기로 돌려볼게요. 1920년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0년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0년대, 40년대, 8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색깔이 바뀌었네요. 여기서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온도 변화량이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90년. 네, 지금 북반구 북극 지역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빨간색, 진한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1910년대부터 점점 현대로 오면서 북극의 온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더 높아졌죠? 그리고 2010년대는 다음과 같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표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모둠별로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 혹은 나라의 온도 변화가 점차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물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자료인데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 하나하나 있는 픽셀들이 다 사진들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쭉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관련된 지구계의 어떤 물질들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전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전으로 돌리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축소, 확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온도 버튼을 조작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온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만큼 상승했는가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3, 1.4, 1.5, 1.6, 1.7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지금 사진들이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구에서 이러한 생물종들이 멸종한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를 더 높게 올릴 때 더 많은 요소들이 사라지겠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특징적인 것 하나는 여기 왼쪽 위에 있었던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온도를 낮춰볼게요. 자, 다른 지역의 사진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다시 온도를 높였을 때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룹이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들은 어떠한 물질들일까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를 해볼게요. TV가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담배꽁초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를 5도 정도 높였을 때 이러한 인공물들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은 멸종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을 때 인공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기 지구본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7개 정도 되는 생물 종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산호 모양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면서 산호가 생존하게 되는 모습이 현재와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산호는 바닷속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색깔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5도씨 이상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 지금과 바다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산호의 색깔이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산호의 색깔을 입혀주는 또 다른 인공 장치가 필요해지지 않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시해둔 미래 지구 환경 변화로 나타나는 또 다른 기술들,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이 해야 되는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방금 보셨던 자료를 활용하시고 이러한 지구 환경 변화가 찾아왔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질문으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눌러볼까요? 네, 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벌 눌러보시면은 지금 이 인간이 여기 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영어를 살펴보시면은 아마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가량 높아졌을 때 이러한 곤충들이 대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곤충들이 현재 꽃의 수분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곤충들이 사라진다면은 인간이 아마 인위적으로 꽃들을 수정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상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진들을 모아오라고 한 다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고 학생들이 모아온 사진 중에서 그만큼 지구 환경이 변화했을 때 사라지게 될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모둠 활동, 그룹 활동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과 관련된 소양을 기르는 게 미래 사회의 주인들을 길러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수업 때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진과 관련된 빅데이터 자료 하나, 그리고 온도 변화를 보여줬던 사이트 시각화 사이트 하나, 그리고 연중 CO2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화 사이트 하나, 이렇게 총 3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기상청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상 변화를 누적적으로 빅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어서 네, 지금 주소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셔서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펼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